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간은 파이썬에서 클래스와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스 말씀을 드리면요. 클래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클래스는 User Defined Type.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데, 데이터 타입은 내장된 빌트인 타입과 User Defined 타입이 있는데, User Defined 타입은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 Defined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일종의 블루프린트 청사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면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카라는 이 클래스는 예컨대 정지에 있을 때 어떤 색상 또는 엔진의 종류, 마력수, 모델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출발, 정지, 좌회전, 우회전 등등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카라는 어떤 개념적인 것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서의 자동차를 계속 만들 수 있죠. 카라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그 인스턴스는 예컨대 컬러는 파란색, 빨간색 등등으로 지정될 수 있고요. 가격 또는 마력수 또는 전진, 후진 이런 것들은 이 청사진 카라는 클래스의 기초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러면 이것은 반드시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 예컨대 사람이라는 클래스에서 파생된 남자 클래스, 여자 클래스 또는 어떤 나이대별로 특성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너리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본 청산이 되는 템플릿 또는 블루프린트 또는 컨스트럭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과 이걸 바탕으로 직접 무언가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인스턴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 클래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OOP라는 것은 이 클래스도 오브젝트이고 인스턴스도 오브젝트입니다.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인스턴스만을 오브젝트라고 하지만, 넓게 봐서는 클래스나 이 인스턴스 모두 다 오브젝트라고 보기도 하죠. 이거는 클래스나 인스턴스로 구성되는 이런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라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때 크게 세 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가 인캡슐레이션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만 놓고 나머지 것들은 가리겠다. 일반 사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일종의 그 앱스트랙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상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인캡슐레이션입니다. 일종의 인포메이션 하이딩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가 이너리턴스입니다. 예컨대 자동차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승용차에서 특정 모델별로 이렇게 계층을 만들 수 있죠. 이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들만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형과 파생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너리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모피즘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동일하게, 예컨대 여기서 전진, 포워드, 백워드라고 해도 이것이 3륜차, 4륜차 모두 다 카라는 개념적인 틀을 놓고 파생시켜서 작업한다면, 그렇다면 동일한 포워드, 백워드이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하위 인스턴스에 따라 달라지게 할 수 있죠. 이런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 OOP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다들 중요하고요. 예컨대 인스턴스를 보면, 인스턴스도 하나의 페어런트로부터 이너리트를 받을 것이냐, 여러 개의 페어런트를 가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계층으로 이너리트를 하게 할 거냐 등등처럼 굉장히 많은 조합이 가능하게 되죠. 자,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DEF로 지정되는 함수 있었죠. 또는 클래스와 OOP,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고 반복하는 것들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재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함수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재사용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 중에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와 OP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앞에 이 함수에서 def를 지정했던 것처럼 클래스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줍니다. def하고 이름을 줬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함수에서도 아규먼트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클래스에서도 아규먼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클래스의 person인데 initialize는 name과 age를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method라고 해서 우리 봤던 def의 함수죠. 함수인데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을 method라고 부릅니다. 이 method로서 greet를 지정했네요. 그러면서 return에 my name is 하고 지정받은 name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예컨대 p1이라는 베리어블의 변수에 person의 존의 36, 이름이 존이고 나이가 36인 p1, 이름이 김영희고 나이가 28인 p2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p1에 그리트 하면은 my name is 존이 되겠죠. p2에 그리트 하면 my name is 김영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들을 만약에 어떤 파일로 저장을 했다면, 예컨대 지금 이것입니다. 이것을 파일로 저장했다면, 예컨대 myperson이라는 myperson.py라는 파일로 저장했다면 import myperson 하면 이 지정된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죠. 즉 다른 사람이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도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말씀드렸던 car를 보면 car에 지금 initialize에는 make, 모델, 그 다음에 연도, year와 color가 지정됐다면 그걸 가지고, 그리고 drive라는 메소드, stop이라는 메소드를 놓고 car1을 만들고 car2를 만들고 car1의 drive, stop 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클래스의 내용입니다. 물론 많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기본 내용은 이런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exception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그 try, except, else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수행 중에 어떤 에러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냥 에러가 발생돼서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즉 비정상 상황을 관리 범위 내로 가져오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 except else입니다. 여기에 앞에 try 부분이 빠졌네요. try, except, else, finally 이 네 개가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지금 예컨대 divide, 나눗셈을 하라. 그런데 x와 y를 주면 x 나누기 y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정수용으로 바꿔달라는 나눗셈 표시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 어떤 방식이든 만약에 y가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0으로 나눠지면 무한대, 불능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주고 비정상 종료하지 않고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 다음으로 넘어오라는 것은 에러 상태가 발생됐으니까 이때는 이 처리를 한 다음에 파이널리로 와서 파이널리를 출력시키고, 에러가 없으면 그러면 try 한 다음에 else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finally로 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요컨대 divide x, y라는 함수는 그 안에 그 재수죠. 그러니까 분모가 되는 것이 어떤 0이 오더라도 비정상 종료하지 않고 적절한 조처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finally 항목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해달라는 그런 작업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듈과 패키지 부분은 모듈 경우는 .py로 끝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파일들을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이외에도 C 프로그램을 짜서 파이썬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예컨대 뭐 바이오 분석을 한다고 하면 특정한 뭐 이 염기 서열이든 아니면 특정한 상수이든 예컨대 무슨 뭐 질량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수만을 별도로 놓고 임포트했을 수 있죠. 모듈은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파일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임포트에서 뭐 CSV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식으로는 이렇게 임포트를 쓸 수 있고요. 또는 from module import 함수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지금 예를 보면은 이런 greeting이라는 함수를 담고 있는 것을 mymodule.py라는 파일로 저장했다면 import mymodule를 한 다음에 mymodule에 있는 greeting의 조나단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듈은 기본적으로 이런 파일 단위인데 패키지는 마찬가지 동일하지만 단 이런 모듈을 포함한 한 개의 모듈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폴더 단위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한다면 전부 이 패키지는 실제로는 이 많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이 큰 단위 프레임워크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대목에서 모듈과 패키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즘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 중에 제일 밑에 이 부분이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모듈이 있습니다. 파이썬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파이썬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설치가 되었어요. 다만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코어 랭귀지이지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임포트를 해야 됐었습니다. 디스크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메모리로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메모리로 불러들였는데 앞에서 봤던 CSV나 OS, 임포트 OS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전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패키지 단위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IDLE를 포함해서 아나콘다에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개발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주위의 개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하되 기본적인 프로그램 모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이용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시켜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부분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는 batteries included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기본적인 랭귀지 피처들이요. 예컨대 def 펑션이거나 클래스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리 모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에도 그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대략 보면은 한 4,5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모듈 단위로 볼 때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모르지만 특히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최적화시켜서 성능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예컨대 모듈로는 뭐 몇백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듈이 아니라 모듈에 있는 함수 단위로 보면 한 5, 600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모듈로 봐서는 한 100개의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00개의 모듈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듈에 담겨있는 함수는 뭐 한 6, 7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 단 하나 collections라는 모듈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collections 안에는 우리 앞에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을 봤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담고 있어요. 예컨대 카운터, 뭐 오더드 딕트, 디폴트 딕트, 오더드 딕트나 디폴트 딕트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딕셔너리의 일종인데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좀 더 효율화시킨 그런 것들이거든요. 각각마다 고유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collections 모듈에 있고 import collections 하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예컨대 카운터를 본다면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한 다음에 mylist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가지고 와서 카운터 클래스로 카운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카운터를 갖고 이 중에 각각의 빈도수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 작업이 바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뭐 한두 개의 예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실습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와 OP이고요. 먼저 서클이란 클래스를 만드는 예입니다. 그래서 init에서 레디우스 반지름을 받아서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각각 반지름이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클래스의 메소드에는 에어리어 계산, 면적 계산인데 파이 r 제곱이니까요. 파이 3.14 곱하기 self.radius r 제곱으로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circle1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때 인자값으로 5를 주었으니까 radius의 5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 5짜리의 circle1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의 타입을 보니까 circle이라는 대문자 circle의 클래스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circle1, 만들어진 circle1 인스턴스의 에어리어 계산을 하니까 78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문자 circle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편리하게 만든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예컨대 지워도 좋습니다. X키를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를 넣었지만 시간상 그냥 생략을 했고요.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exception 부분만 또 하나 예를 볼까요? n equal 10을 주었을 때 try 해서 일단 n 나누기 0을 해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n 나누기 0 하면 그냥 에러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에러가 나왔다면 그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는 제로 디비전 에러를 지정을 했으니까, 이래서 이 경우에는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표시를 하고 정상 수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번에 모듈과 패키지인데 이번에 shape를 지정을 해야 되네요. 잠깐요. shape은 우리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shape.py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shape.py를 보면 shape에는 지금 클래스 rectangle, 사각형 클래스, 그래서 높이와 넓이 지정을 하고 나서 면적이나 둘레를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스퀘어 또는 라이브 rectangle 또는 큐브 등등의 클래스를 여러 개 지정한 것을 shape.py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임포트하고 이걸 가지고 shape 파일에 있는 rectangle 클래스의 5와 10, 괄호 5, 세로 10,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라이브 rectangle의 372, 그 다음에 큐브의 3 등등으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이들의 에어리어나 볼륨을 계산해라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서는 예컨대 named tuple이면 튜플인데, 튜플은 변경 불가능한 것이지만 리스트와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여기는 비전, 예컨대 시력 체크를 하는 예인데요. 그래서 9.5와 8.8, 뭐 이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척도와 좀 달리 척도가 되어 있는 예이겠네요. 그래서 비전에 0 하면은 예컨대 첫 번째 항목이 찍히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튜플을 가지고 와서 네임드 튜플에 비전을 갖고 앞에 것 지금 2개짜리인데 9.5와 8.8 left와 right로 네임드 튜플을 주면, 그러면 비전 제로가 9.5이죠.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비전.left, 비전.right로 이렇게 인자값, 인덱스 값으로 지정하지 않고 left, right로 쓸 수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네임드 표를 주면 이렇게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인덱스로 위치값뿐만 아니라 특정한 속성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체인드 맵 같은 경우는 맵인데요. 일종의 딕셔너리인데 이걸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죠. 컬렉션에 있는 체인드 맵을 임포트 하고요. D1이 A가 1, B가 2 등등인데 체인 맵에 D1, D2, D3 하면 각각 위치값으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C를 출력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A가 1이고 C가 3 등등 요 세 개를 묶어서 맵을 만드는 방식이죠. 카운터를 보겠습니다. 카운터 앞에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주면 예컨대 my list로 되어 있는 것의 내용이 B가 5개, A가 3개, C가 2개 이죠. 지금 여기서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것 같은데 어떤 문장이 있고요. 트리플 코트니까 이게 전부 스트링으로 잡혔죠. 그래서 S라는 변수. 그래서 S를 출력하면 이게 찍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from collections import 카운터를 한 다음에 그리고 word list에 s.split 하면 앞에 우리 봤었죠. 전부 워드 단위로 각각의 단어별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출력을 시켜요. 그리고 개수를 따져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우선 워드 리스트가 스플릿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출력하니까 각각 단어별로 분절된 토크나이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드 카운트에서는 워드의 개수를 본 다음에 그리고 그걸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워드 카운트가 109개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카운터를 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카운터로 만들어진 것들을 워드 프리퀀시라는 새로운 변수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찍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죠. 각 단어마다 이 위에 나오는 문장에서 to가 6번, its가 5번 해서 많이 나온 순서부터 적은 것까지 차례로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OP, exception, 그 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